네, 이제부터는 이 기출 주요 문항 중에서 급수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급수를 하려면 그 전에 한번 정리를 잠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급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시그마가 나오는 문제들이죠. 시그마. 음, 이렇게 할까요? 일단 시그마, 뭐 n은 1부터 무한대, 뭐 0부터 무한대일 수도 있고 an,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얘는 전개하면 a1, a2, 땡땡땡땡 무한대까지 계속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무한대까지 더하면 꼭 무한대가 나오느냐? 그건 아니죠. 이 값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가 궁금한 거죠. 수렴, 발산. 수렴한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의 값, 하나의 값이 존재한다는 게 수렴한다는 거고, 그럼 발산은 뭐예요? 무한대가 발산인가요? 라고 하면 맞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발산의 정의는 수렴하지 않는 것은 다 발산이에요. 예를 들어 다 더해봤더니 무한대가 나온다. 뭐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온다. 아니면 진동한다.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 뭐 반복하는 그런 애들. 플러스 마이너스 1,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3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는 것 또한 진동입니다. 그래서 발산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진동까지 다 포함한 거. 그래서 엄밀한 정의는 수렴 딱 하나의 값으로 어떤 방법을 처리하든 하나의 값만 나오는 게 수렴이고 그 외에는 다 발산이에요. 그러면 이 수렴 발산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제일 관건인데, 이거를 이제 판단해 봐야겠죠. 뭘로? 급수 판정법으로. 급수 판정법. 급수 판정법은 크게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순서를 정해 놓거든요. 이 제일 먼저 뭘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차선책으로 생각하고. 급수 판정법을 알면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급수가 다 더하는 애들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거를 판단하느냐? 제 기준에서 한번 크게 다이어그램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발산 판정법입니다. 제일 영순위, 영순위라고 할까요? 영순위는 바로 발산 판정법이다. 발산 판정법. 발산 판정법은 이름 그대로 이 급수가 발산하는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발산만 알 수 있는 거라서 발산 판정법입니다. 이거의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급수 있죠? 이 급수. 이 급수에 대해서 발산 판정법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 급수 시그마 있는 것 중에서 AM만 떼와요. AM만. AM만 떼우는데 얘를 리미트를 처리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근데 계산을 했는데 0이 안 나와요. 그러면 뭐다? 급수가, 참고로 이건 n이 1부터 무한대는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했다는 거는 무한대까지 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급수는 발산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이것만 알면은 내가 굳이 뭐 다른 걸 안 해도 이 급수는 발산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편한 방법이라서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급수가 발산하면은 더 이상 진행 안 해도 되죠. 왜? 수렴하지 않은 거니까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주의사항은 이 급수에서 시그마 안에 있는 am만 떼와서 뭐 한다? 여기에 리미트 처리를 하는 겁니다. 리미트 한계. 리미트 한계 0이 아닐 때예요. 0이 아닐 때 그럼 뭐다? 그거의 급수가, 여기는 시그마로 돼 있죠. 급수가 발산한다. 극한이 0이 아닐 때 급수 시그마가 발산하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게 제일 먼저다. 여기까지만 되면 끝난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항상 이렇게만 나오는 문제가 쉽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을 실제로 풀어보면은 예시를 하나 해볼까요? 0이 아닌 거. 시그마 예를 들면 0이 아닌 거. n 제곱 더하기 5n 빼기 7분의 4n 제곱 플러스 6이 있다고 쳐봐요.
이 급수가 수렴 발산하는지 판단을 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당연히 무한대까지입니다. 급수가 나왔네?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발산판정법이에요. 얘를 보세요. 얘를 리미트 처리해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더하기 5n 빼기 7분의 4n제곱 플러스 6. 최고차항을 보면은 4가 나오죠. 이 급수에서 안쪽 거만 떼와서 리미트 극한 처리했더니 0이 아니죠. 따라서 이 급수는 뭐다? 발산이구나. 여기서 끝난 거예요. 수렴 발산만 판정하는 게 우선이니까. 따라서 이거는 발산한다. 라고 하는 게 하나의 예시고요. 다시 한번 말했지만은 이거를 딱 보면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실제 문제 풀잖아요? 그럼 발산 판정법을 먼저 할까가 머리에 안 떠오릅니다. 따라서 이 발산 판정법을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제일 먼저 한다. 저 같은 경우.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하면 나온 문제가 되게 쉽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이 극한 처리하면 0이 나오게 돼요. 즉 이런 게 예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시그마 뭐가 있을까요? n제곱분의 1 같은 거.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가 궁금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발산 판정법 쓰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1 이거 하면 0 나오죠. 0.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 나오네. 근데 우리 배운 건 뭐다? 0이 아니면 급수가 발산이죠. 그러면 0이 나왔으니까 수렴인가? 급수가 수렴인가? 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극한 처리에서 0이 아니면은 발산은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극한 처리인데 0이 나왔다. 0이 나왔다 해서 수렴인지는 알 수가 없다가 맞아요. 극한 처리에서 0이 나왔으면은 수렴일 수도 있고 발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극한이 0이 나왔다 해가지고 급수가 수렴이라고 보장 못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문제는 이거를 보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발산 판정법으로 보장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극한 값을 급수에서 극한을 해보면 0이 나와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죠? 그래서 0순위에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0순위를 해봤더니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뭐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나오면 수렴인지 발산인지 알 수가 없다가 포인트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0순위인 발산 판정법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이렇게 극한 처리했더니 0이 나오는 경우는 또 다른 판정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 급수에서 수렴 발산을 알고 싶으면 급수 판정법이라는 걸 쓰는데 가장 먼저 쓰는 거는 발산 판정법. 예, 발산인 거를 확실히 알 수 있어서 발산 판정법이 먹히지 않을 경우에는 수렴 발산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판정법을 쓴다는 것이고요. 그 예시가 대부분은 극한값 하면 0이 나오는 경우 0이 아니면 발산이지만 0이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발산 판정법 말고 어떤 판정법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머리에 좀 박아두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적분 판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적분 판정법. 법은 생략하겠습니다. 적분 판정이 있어요. 얘는 어떤 애들이냐? 이 급수 형태가 적분하기 쉬운 형태가 보이면 적분 판정으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적분이 하기 쉬운 애들 이런 게 있을까요? n분의 ln 같은 거. 얘를 n을 x로 처리해 보세요. x분의 lnx. 간단하게 적분해 봅시다.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치환적분을 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얘를 치환하면은 t dt니까 2분의 1에 빠르게 계산하겠습니다. lnx의 제곱 더하기 c. 이 형태가 적분이 가능한 형태네. 그렇게 적분이 가능한 형태가 보일 때, 쉽게 말하면 적분의 각이 보일 때 적분 판정법을 쓰는 겁니다. 근데 적분 판정법을 그냥 쓸 수는 없고요. 적분 판정을 쓰려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이거를 적분의 조건까지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그마 AN에 대하여 let FN을 AN이라고 줄 때 이게 웬만하면 일단 양항급수, 즉 AN이 양수인 경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럴 때 F가 이 F라는 함수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n분의 1이 있으면 이거를 fn으로 두죠. 그러면 fx는 x분의 1이겠죠?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n 대신에 x를, 그래서 약간 함수처럼 표현을 한다고 쳤을 때 이 함수 f는 f가 0 이상 0 이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f가 연속 그리고 f가 0 이상 또 뭐다? f가 감소 형태일 때 이거일 때 적분 판정법을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적분 판정법이 이 조건이기 때문에 이 다 따져줘야 됩니다. 이 함수가 연속이고 그리고 양수이고 또 감소입니다. 이 세 개가 만족했을 때 적분 판정법이란 이걸 실제 적분해 봅니다. fx, dx 무한대까지 적분하겠죠? 일반적으로 굳이 1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는데 1이라고 하겠습니다. 적분한 게 이게 수렴한다. 또는 적분한 게 발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다? 똑같이 수렴할 경우에는 급수도 수렴하고 만약에 적분한 게 발산하면 급수도 발산합니다. 이게 적분판정법이에요. 제일 먼저 배운 적분판정법이란 다음과 같다. 그러면은 적분판정법은 주로 언제 쓴다? 실제 함수가 적분이 가능해 보일 때, 적분 각이 보일 때 쓰는 게 적분판정법이고 이 조건을 반드시 먼저 서술해 준 다음에 이 실제로 적분을 한 게 수렴 발산에 따져서 적분이 수렴하면 급수도 수렴하고요. 적분이 발산하면 급수도 발산합니다. 같이 동시에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적분 판정법은 이 조건 따지는 것도 귀찮고 적분도 귀찮은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는 좀 기피하는 것 중 하나고요. 그러면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비교 판정법이 있습니다. 비교 판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비교 판정법은 쉽게 말할게요. 간단하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급수가 있단 말이죠. AN이랑 BN이 있는데 이 시그마 AN, BN을 비교하려고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 AN을 몰라요. 근데 BN은 우리가 급수를 알고 있다고 쳤을 때 이거 표현을 이거는 웬만하면 식을 안 쓰고 하는 방법도 좀 쓰겠습니다. 이 경우에 뭘 할 수 있느냐? 여기 있는 AN, BN이 있을 때 AN이랑 BN의 크기를 비교해봤더니 AN은 작고 BN이 훨씬 커요. 값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죠. AN이 n제곱분의 1이에요. 얘는 n의 제곱분의 5예요. BN이 지금 n제곱분의 5고 AN이 n제곱분의 1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BN이 더 크죠. 1보다 5가 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예를 든 겁니다. 그럴 때 결국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치는 게 근데 이거인데 이때 시그마 BN이 수렴한대요. 잘 보세요. 다 양항급수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AN이랑 BN이라는 게 있는데 BN이 더 커요. 근데 BN이 수렴한대요. 그러면 나보다 작은 애는 어떻게 하겠어요? BN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알고 있다. known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AN은 모를 때. AN은 수렴인 걸 알아. 근데, BN이 수렴인 걸 알아요. 그 시그마 BN이 수렴인 걸 아는데 BN보다 AN이 더 작아요. 그러면 나보다 작은 놈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너도 수렴하겠구나. 이게 비교 판정의 첫 번째. 비교 판정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는 반대로 BN이 더 조그매요. 너무 조그맣나요? BN이 더 작다고 쳐봅시다. BN이 요만한데 이번엔 AN이 훨씬 커요. 이만해요. 근데 보세요. 이때 시그마 BN이 발산한다 해봅시다. 뭐 무한대로 간다? BN이 발산한다고 쳤을 때 글씨가 조금 이상하니 같이 지울게요. BN이 발산. BN이 조그매요. 그래요. 그럼 BN의 시그마 BN은 알고 있죠. 발산인 거. 무한대로 간다 치면 나보다 작은 애가 무한대로 간대요. 그러면 난 뭐 하겠어요? 당연히 발산하겠죠. 네, 이게 비교 판정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그래서 하나를 알고 있을 때 나머지 하나를 비교한다 해가지고 이걸 비교 판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뭐와 함께 잘 쓰냐면 P급수를 BN으로 잘 써요. P급수를 잘 활용해야 된다. P급수라고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n의 P급수라고 하는 것은 n의 P승분의 1. P에다 어떤 숫자가 들어가죠. n분의 1, n제곱분의 1, n산승분의 1. 이게 비교 판정이고요. 그리고 극한 비교 판정이란 것도 있습니다. 극한 비교 판정. 극한 비교 판정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극한 비교 판정은 뭐 그냥 비교 판정인데 극한이 들어간 거라 생각을 하면 돼요.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을 계산합니다. 다 양한급수라고 할 때 이 값이 사실 나올 수 있는 게 세 가지 중 하나라고 쳐볼까요? 예를 들어 이 값이 뭐 0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무한대가 나올 수 있고 또 0부터 무한대 사이에 속한다. 0부터 무한대 사이에 속한다. 0부터 무한대 사이에 속한다는 거는 사실상 모든 양수를 다 말하는 거죠. 0도 아니고 무한대 아니고 그 사이 숫자 모든 거다.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얘기하는 건데 참고로 역시 이때 우리가 모르는 거는 시그마 AN을 모르는 겁니다. BN은 알고 있다고 치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쳤을 때 알고 있는 거와 모르는 걸 비교해서 이 값이 나왔을 때 수렴 발산을 찾는 방법인데 AN을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다? 0부터 무한,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이 나온다? 그러면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은 수렴 발산을 동시에 같이 해요. 동시에. 즉, BN이 수렴하면 AN도 수렴하고, BN이 발산하면 AN도 발산하고, 같이 갑니다. 같이.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물론 알아두는 게 제일 좋지만, 보통 0부터 무한대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색깔을 그대로 갈게요. 중요성이 좀 떨어져서. 이 경우에는 시그마 BN이 수렴하면 시그마 AN도 수렴한다. 라는 방법이고, 무한대가 나온다. 이건 시그마 BN이 발산할 때, 이건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시그마 AN이 발산한다. 이게 극한 비교 판정입니다. 극한 비교 판정을 주로 언제 쓰냐면, 당함수분의 당함수꼴. 예를 들어, AN이 n제곱 플러스 5분의 2n 빼기 7이다. 이거 시그마 계산하라. 그러면 언제 쓰냐면 이런 당함수분의 당함수 꼴인데 두 개 차수가 차이가 나죠. 최고차항이 1차, 2차죠. 그럼 두 개 차수의 차이만큼 1차만큼 차이 나잖아요. 그럼 n분의 1인 P급수를 BN으로 둡니다. 그래서 대입하면은 뚜루룩 계산이 되는 방법이고 간략하게 예시만 잠깐 들었고요.
이제 기본적인 게 두 개가 더 있는데 비판정법이 있고 극한 비교 판정이 있습니다. 비판정, 비판정이랑 근판정은 같이 쓸게요. 근판정. 법은 생략하고 얘네들은 리미트 AN. 비판정이랑 근판정은 그 비교 대상이 필요 없어요. 앞서 말한 비교 판정이랑 극한 비교 판정은 BN을 알고 있는 급수가 필요한데 얘 비판정, 근판정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울 때 자기 자신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에 an분의 an 플러스 1을 해요. 이 값이 1을 기준으로 1이 나올 수 있고 1보다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겠죠. 작거나 클 수 있겠네요. 근판정법은 리미트 똑같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에 n분의 1승 하는 겁니다. n분의 1승이라고 하는 건 루트 n제곱근이죠. 얘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크거나 세 가지 경우가 나올 텐데 중요한 건 작을 때예요. 이게 1보다 값이 작으면은 이 급수 시그마 A는 수렴하고요. 1보다 이 값 자체가 1보다 보다 크면은 이 급수는 발산합니다. 1일 때는 1이 나왔다 알 수가 없어요. 다른 판정법을 써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결과가 똑같아요. 이 근판정법 꼴을 하면은 시그마 AN이 1보다 작을 때는 수렴하고 이 시그마 AN의 n분의 1 승한 게 리미트 처리한 게 1보다 크면은 시그마 AN은 발산하고요. 1이 나온다. 알 수 없습니다. 두 개 근판정, 비판정은 서로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얘네들은 언제 쓴다? 복잡한 식이 나올 때, 비교 대상을 찾지 못할 때예요. 가령 이런 애들이죠. n의 n승분의 n 팩토리얼의 시그마. 이거 수렴 발산을 알아라. 너무 복잡하잖아요. 비교 대상 찾기가 어렵죠. 뭘 하나 고정시켜서 하려고 해도 어렵고. 얘네들은 자기 자신으로 나눈 거예요. 이거를 an이라고 두면 an 플러스 1은 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승분의 n 플러스 1 팩토리얼. 직접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죠? 얘를 이걸로 나눠가지고 1보다 큰지 작은지 따져주는 방식. 이게 비판정, 근판정. 이게 일반적인 급수 판정법 5가지를 소개한 겁니다. 1, 2, 3, 4, 5, 5가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면을 좀 줄여서 한 번에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지금 이걸 보면은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머릿속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다른 색깔로 어떤 급수의 수렴 발산을 알고 싶다. 그러면 급수 판정법을 쓰는데 제일 먼저 그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발산 판정법입니다. 극한을 처리해서 0인 극한을 취해가지고 0이 아니면 발산인데 0인 경우는 알 수가 없죠. 네, 이 발산 판정에서 끝나면은 괜찮은데 발산 판정은 끝이 안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어떻게 한다? 이 5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 5가지 방법, 적분 판정법, 또 비교 판정법, 극한 비교 판정법, 비판정법, 근판정법 이 5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자기가 손쉬운 방법, 이 급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수렴 발산을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이 5가지 중에서 자신이 골라서 해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적분 판정법은 적분이 쉬운 형태, 비교 판정법은 비교 대상을 잡기 쉬울 때, 극한 비교 판정도 역시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꼴일 때이고 비교 대상을 찾기 쉬울 때. 그래서 비교 판정, 극한 비교 판정은 P급수를 많이 쓰고 비판정, 근판정은 언제?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보통 가장 선호되는 순서는 비교 판정이나 극한 비교 판정으로 하고 그게 안되면 비판정, 근판정으로 도입하고 안되면 적분 판정. 왜 적분 판정이 조건도 까다롭고 계산이 적분하는 건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발산 판정법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합니다.
이게 지금 급수 판정법의 중요한 메인 핵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한 가지가 사실 더 있습니다. 교대급수 판정이라는 게 있죠. 교대급수. 교대급수 판정을 가기 전에 교대급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는 애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어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해봅시다. 이 대입하면은 1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5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죠. 이런 거를 이걸 시그마 an이라고 한다면 an이 부호가 항상 같은 게 아니라 계속 바뀌잖아요. 이런 교대급수 같은 애들은 교대급수들은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걸 교대급수 판정법이라고 하는데요. 교대급수 판정법은 이 교대급수가 지금 시그마 an이라고 합시다. an 자체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포함된 애라고 쳐볼게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교대급수 판정법. 얘는 좀 특수한 경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보일 때. 이럴 때 어떻게? 교대급수 판정법이 있습니다. 교대급수 판정법. 미적분학 범위에서는 보통 여기까지 쓰는데 교대급수 판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절대값 an이 뭐보다 점점 이렇게 감소 형태를 띄어야 돼요. 절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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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그마 an에서 절대값 한 애들 있죠. an에서 an 절대값 취한 애들 얘네들이 감소 형태를 띄고 동시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이 0이 나온 경우 이 경우에 이 교대급수는 시그마 an은 수렴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대급수 판정법. 이것까지 알아두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궁금하죠? 이걸 발산을 알 수가 없습니까?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하여 발산이라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대급수가 수렴한 걸 보이고 싶다면 이거는 어떻게 한다? 교대급수 판정법으로 하지만 교대급수가 발산인 걸 보려면은 발산 판정법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교대급수가 수렴할 경우에는 교대급수 판정법으로 가고 교대급수가 발산할 것 같으면 발산 판정법으로 갑니다. 절대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 발산이라고 표현하진 않고요.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 수렴하다 또는 발산 판정법에 의해 교대급수가 발산한다. 이 두 가지 케이스라는 점. 이렇게 하면은 급수의 수렴 발산을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